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록 시작합니다. 병원에는 밤이 오면 낮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낮에는 소음에 묻히던 기계음이 또렷해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던 형광등은 그제야 본래의 깜빡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소리가 달라집니다. 낮의 발소리는 바쁘고 무심하지만 밤의 발소리는 목적을 숨기고 방향을 감춥니다. 그날 밤의 병원 발소리는 특히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쫓는 소리도 누군가가 도망치는 소리도 아닌데도 공기 자체가 사람을 몰아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그 공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 뒤에 남는 공백에서 진짜 의미를 꺼내는 사람. 지우의 심장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지우의 손끝이 식어가는 속도에서 공포의 크기를 읽는 사람. 그래서 서은정은 지금 조용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순서를 조정하고 기록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하는 장치. 지우는 그 장치 안에서 자꾸만 자신이 낯설어졌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믿어왔는데 왜 내 입에서 나온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는 열쇠가 되었을까? 기억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기억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 질문들이 지우의 목 안쪽에서 걸려 숨이 매번 한 박자씩 늦게 나왔습니다. 정우는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막히지 않을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알미 안심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길을 알고 있다는 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려는지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응급 계단을 지나 지하로 이어지는 내부 통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통제되어 있었고 카드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방화문은 무거운 철판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정우가 키를 꺼내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철컥, 철컥 금속성의 신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한 번 잠금이 풀릴 때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하나씩 확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곳으로 갑니다. 서은정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곳이요? 병원 기록입니까? 아니면 사건 기록입니까? 정우의 발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대답보다 많았습니다. 정우는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지우가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람의 기록, 사람이 기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우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기록보다 먼저가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길었습니다. 불빛이 닿는 영역과 닿지 않는 영역이 칼로 자른 듯 선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어둠 속에서 지우는 아주 익숙한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오래된 소독약, 젖은 먼지, 그리고 금속이 오래 습기를 먹었을 때 나는 비릿한 냄새. 지우가 목 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서은정이 즉시 물었습니다. 언제요? 기억납니까?
지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여기 공기, 여기 소리,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이 차가움. 정우가 계단 아래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지우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그 말은 곧 머리가 지우는 동안에도 지우는 이미 견디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견딤이 누군가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떠올리며 더 무서워졌습니다.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 위에는 오래된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시범센터 서버고요. 서은정의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그 표지판은 지금 병원의 구조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름. 시설 전체가 요양이라는 말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아직도 다른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었군요. 정우가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한 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히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 갇혀 있다가 풀려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봉인된 이야기가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한 냄새. 서버실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모니터가 여러 줄로 늘어서 있고 기계는 낮게 웅웅거렸으며 공기는 건조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과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울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흡음재가 벽과 천장에 붙어 있었고 누군가 이 공간에서 소리조차 기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장 안쪽으로 걸어가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리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누군가의 강박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걸 왜 이제야 보여줍니까? 정우가 천천히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정우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끼워진 사진 한 장. 젊은 여자.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 얼굴은 분명 지우였지만 지금의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지우라고 부르기에는 표정이 너무 다르고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 서지우. 지우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은정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우 씨, 저 이름 당신 이름입니까? 지우는 겨우 말했습니다. 네, 제 예전 이름이에요. 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진 게 아니라 교체된 겁니다. 서은정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가 교체했습니까? 정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동의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정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은정은 손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것보다 시간을 견디게 하려고 만든 종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건 기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서은정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은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 시설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관리시범센터입니다. 겉으로는 의료 데이터 연구였고 실제로는 사람의 기록을 재편하는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기록을 재편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건 단순합니다. 진짜 기술은 남기는 겁니다.
서은정이 낮게 받아쳤습니다. 남긴다 무엇을 남깁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원하는 사람, 원하는 서사, 원하는 진실.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원하는 진실. 그 말은 곧 진실이 선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이 그 선택에 협조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로그, 출입기록, 그리고 실험 동의서. 동의서에는 서지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우의 글씨체였습니다. 지우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이걸 정말 쓴 거예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썼습니다. 지우가 숨을 떨며 묻습니다. 왜 썼어요? 정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록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서은정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기록입니까? 회장입니까? 정우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가족입니다.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지우에게 구체적인 얼굴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감정으로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불편함, 부담, 도망치고 싶었던 어른들의 그림자. 그 감정은 지우가 기억을 잃어버린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졌는데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지우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오래된 영상 파일 목록을 열어 모니터로 띄웠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3. 그 나이는 아직 어른이 아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가장 먼저 부서지는 나이였습니다.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엇입니까? 정우가 모니터의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서은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재생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복도는 지금의 병원 복도와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새 것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직 지친 그림자가 덜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 것 속에 숨어있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건물이 숨을 쉬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병원의 숨이 아니라 시설의 숨. 젊은 지우가 보였습니다. 서지우.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우에게 이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나?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나? 그 비교가 지우의 마음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정우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지우 씨, 오늘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젊은 지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정우가 낮게 대답합니다. 회장님이 오십니다. 지우가 멈칫합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로? 정우가 말합니다. 기록을 확인하러요. 그리고 지울 것을 지우러요. 그 문장이 영상의 공기를 얼게 했습니다. 지울 것을 지운다. 무엇이 지워질 것인가? 누가 지워질 것인가? 그때의 지우는 지금보다 더 빨리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내려가야 합니다. 정우가 급히 말합니다. 서지우 씨, 이건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지우가 대답합니다. 감당이 아니라 책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영상 속 정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정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도 그때는 흔들렸습니다. 그 사실이 서은정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결정적 선택을 합니다. 영상은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계단, 같은 철문, 같은 냄새가 화면 밖으로까지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차국호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죽기 직전의 노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힘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병든 권력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래서 더 무서운 눈빛. 회장이 말합니다. 서지우. 지우가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봤니? 지우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상 속 지우의 표정에서도 그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부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숨기는 방식까지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전부를 본 사람은 오래 못 산다. 지우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덜 본 사람으로 남으면 됩니까? 회장이 낮게 웃습니다. 현명하구나. 정우가 그 장면에서 시선을 내립니다. 그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느립니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합니다. 지우가 말합니다. 옵니다. 정우가 속삭입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장이 숨을 몰아쉽니다. 선택? 지우가 그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은 죽은 척 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이 영상 속에서 울리는 순간 서버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현재의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 내가 한 말이었구나. 그 말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이 누군가의 죽음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우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상 속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신체의 실루엣과 움직임이 선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사기, 약물, 혹은 기록을 지우는 도구. 남자가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회장이 낮게 웃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 남자가 대답합니다. 기록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때 젊은 지우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정우가 놀라서 지우를 봅니다. 서지우 씨, 무슨... 지우가 끊습니다. 내가 하면 덜 아프게 끝낼 수 있어요. 그 문장이 지우의 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덜 아픈 방식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덜 아픈 선택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옳음보다 덜 아픔을 선택합니다. 특히 23세 지우는 그랬습니다. 영상은 갑자기 끊깁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잡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이 다시 뜹니다. 그 구간은 삭제된 구간입니다. 서은정이 즉시 정우를 바라봅니다. 이 구간이 끊긴 겁니까? 정우의 턱이 굳습니다. 네. 공식 기록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우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다른 파일을 열어줍니다. 내부 통제 지침 비상 시나리오. 서은정이 그 문서를 읽으며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병원 통제 방송, 자동문 잠금, 네트워크 차단, CCTV 사각지대 유도.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겪은 건 이미 10년 전에 설계된 시나리오입니다.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정우가 말합니다. 이 병원은 위급할 때 사람을 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급할 때 사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그 문장이 지우의 목을 조였습니다. 분류하고 정리한다. 그 말은 곧 누군가에게는 살려두고 누군가에게는 지운다는 뜻입니다. 서은정이 묻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지우 씨였고, 왜 회장님이었고, 왜 미란이고, 왜 당신입니까? 정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정이 되묻습니다. 같은 시작점이요. 정우는 지우의 사진을 가리킵니다. 서지우. 그리고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윤, 차세린, 그리고 서은정. 서은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이 왜?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서은정 씨도 10년 전 이 시설과 연결된 보험 심사 자료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접어둔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은 갑자기 무게를 얻었습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그때 서은정 씨는 특정 청구권을 이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때문에 누군가가 기록을 더 정교하게 조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도.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우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정우가 조용히 이어 말합니다. 배열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배열?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부품처럼 배치하는 단어. 지우가 속삭입니다. 그럼 누가 배열한 거예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란입니까? 정우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혼자 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더 큰 존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존재는 병원 밖에 있습니다. 그때 서버실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기계음이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우 씨,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은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버실은 보안구역입니다. 그런데 미란의 목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이미 이 공간도 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란이 이어 말합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래 당신들이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란이 오래전부터 각본을 읽어온 사람처럼.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원장 미란, 당신이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미란의 웃음이 스피커 너머로 낮게 퍼집니다. 시스템은 한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협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요. 지우의 손이 떨립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서은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란이 말합니다. 서지우 씨, 지금은 지우 씨라고 부르죠. 기억이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우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한 거예요? 미란이 아주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원한 걸 해드린 겁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원했던 것.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미란이 끊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지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스쳐갑니다. 병실, 회장의 숨, 문 밖의 발소리,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열던 순간. 그 장면은 영상에서 끊긴 구간의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구간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차가운 손이 그 장면을 다시 눌러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숨으로 말합니다. 그럼 지금도 나를 지울 수 있어요? 미란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낮게 웃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 씨를 지우는 날이 아닙니다. 서은정이 즉시 반응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미란이 말합니다. 오늘은 판을 밖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병원 밖. 그 말이 서은정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안에서만 벌어진 일처럼 보였던 사건이 이제 바깥으로 번진다는 뜻. 기록은 이제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로 퍼져나간다는 뜻. 미란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서은정 씨, 당신도 이제 알겠죠? 이건 상속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진실이 채택되는지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병원이었습니까? 미란이 대답합니다. 여기는 가장 좋은 시험장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늙고 약해지고 말이 느려지는 곳. 기록이 진실을 대신하기 가장 쉬운 곳. 그 말은 잔인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이 들으면 더 무섭게 느끼는 종류의 잔인함. 내가 약해질수록 내 말보다 누군가가 써놓은 기록이 더 힘을 가진다는 사실. 그때 서버실 입구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가 바깥에서 잠금 장치를 만지는 소리. 정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들켰습니다. 서은정이 즉시 지우의 손목을 잡습니다. 나갑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디로요? 이 길은 다시. 정우가 낮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상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는 병원 밖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서은정이 차갑게 되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됩니까? 정우가 고개를 들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옛 기록실로. 옛 기록실. 과거와 현재의 충돌. 서은정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치는 건 바깥이 아니라 더 깊은 과거로입니다. 지금 살아남기 위해 더 오래된 진실을 꺼내야 합니다. 정우는 서버실 안쪽 벽면을 손으로 더듬더니 숨겨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패널이 열리며 좁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는 더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금속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속삭입니다. 여기 너무 무서워요. 서은정이 지우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무서워도 갑니다. 우리가 나가야 기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문장이 지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기록이 밖으로 나간다. 진실이 아니라 기록이. 그렇다면 누군가가 기록을 들고 병원 밖으로 나가면 그 기록이 곧 공식 진실이 됩니다. 지우는 그걸 막기 위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통로는 낮고 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어깨가 벽에 스쳤고 발밑에서는 얇은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기 속에 지우는 또 그 냄새를 느꼈습니다. 젖은 먼지, 오래된 소독약, 그리고 예전의 자신. 지우가 낮게 말합니다. 서은정 씨, 나 진짜로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누구를요? 지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렸던 건 확실해요.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장이 정우를 찔렀습니다. 정우는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치 지우의 말이 더 이어지면 숨겨온 죄책감이 밖으로 튀어나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마침내 통로 끝, 낡은 철문 하나, 기록 보관실 폐쇄. 정우가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오래된 냄새. 서류가 습기를 머금었을 때 나는 눅눅한 냄새. 그리고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사람의 흔적이 지워진 냄새. 보관실 안에는 서류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박스들에는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에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삭제, 보류, 교체. 서은정이 그 스탬프를 보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단어들이 이렇게 쉽게 찍혀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삶이 삭제라는 단어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 지우는 박스들 사이를 보다가 한 박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스 겉면에 적힌 이름, 서지우. 지우가 숨을 멈춥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정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네, 당신의 원본 기록입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정우 씨,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숨겼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 박스를 열어 안에 든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의 첫 장에는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지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잘렸지만 체격과 어깨선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는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은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 강도윤입니까? 정우가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도윤이 맞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 씨가 왜 여기 있어요? 도윤 씨는 회장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정우가 말합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부터 이 판의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서은정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럼 도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도윤은 증인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고 혹은 설계자의 손을 이어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서은정을 조용히 압박했습니다. 그때 보관실 바깥에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통로 쪽 철문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 씨, 서은정 씨, 지우 씨, 이제 그만 나오시죠. 서은정이 이를 악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미란이 웃습니다. 알고 있었죠. 당신들이 과거로 도망칠 거라는 것까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우릴 이렇게까지. 미란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지우 씨, 당신이 기억을 되찾으면 이 판은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먼저 알려야죠. 서은정이 즉시 이해합니다. 미라는 지우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지우를 기록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지우를 가해자로 기록하거나 책임자로 기록하거나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기록하는 것. 그 기록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지우는 죽지 않아도 끝납니다. 사회적으로 지워집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이게 EP8의 시작이군요. 정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서은정 씨, 여기에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서은정이 정우를 바라봅니다. 무슨 카드요? 정우가 파일 한 장을 꺼내 서은정에게 건넵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외부 연계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관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언론, 보험사, 그리고 감사라는 이름의 외부 시스템. 서은정이 종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이건 병원 밖입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병원 밖이 무대입니다. 지우가 울먹입니다. 그럼 우린 끝이에요? 서은정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기록을 가져가야 합니다. 바깥에서 문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서은정 씨,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정의로운 조사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를 만든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서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 말이 왜 무서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문제로 기록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진실은 사라지고 기록만 남습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정우 씨, 출구는? 정우가 짧게 대답합니다. 이쪽입니다. 정우는 박스더미 뒤로 손을 넣어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비상문. 문 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연결 통로 폐쇄. 서은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폐쇄된 외부 연결. 이 통로는 병원 밖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라는 건 누군가가 막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힌 길은 누군가에게만 열립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문은 한 번만 열 수 있습니다. 열리면 누군가가 안에 남아야 합니다. 잠금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가 남아요? 정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서은정이 정우를 바라봅니다. 정우 씨, 정우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제가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야 합니다. 지우가 울먹입니다. 정우 씨, 그러면? 정우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더 아팠습니다. 늦게 도착한 따뜻함은 늘 작별에 가깝습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지우 씨, 당신은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서 밖에서 말해야 합니다. 지우가 흐느낍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 나도. 서은정이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원하는 기록이 완성됩니다. 밖에서 문이 드디어 열리려 합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미란의 낮은 웃음. 서은정이 정우에게 말합니다. 정우 씨,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우가 아주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 그날 밤 같은 문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애를 지워. 그 문장을 들은 사람, 그 문장을 실행한 사람, 그 문장을 막으려던 사람, 그리고 그 문장을 말한 사람. 정우의 시선이 지우에게 닿습니다. 지우의 숨이 끊겼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지우 씨, 당신이 말한 죽은 척은 회장을 살리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병원 밖의 누군가에게 신호가 되었습니다. 서은정이 낮게 말합니다.
병원 밖에 누군가.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정우가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바깥 공기, 병원 밖의 냄새가 섞인 공기, 자유의 냄새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의 냄새. 서은정이 지우를 끌고 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서은정 씨, 밖으로 나가면 당신은 영웅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서은정이 대답합니다. 압니다. 지우가 뒤돌아 정우를 봅니다. 정우 씨, 정우가 아주 작게 웃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우는 문을 닫습니다. 철컥, 자동 잠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에는 도망칠 길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남아 선택을 완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은정과 지우는 바깥 통로로 달립니다. 통로 끝에는 어두운 주차장이 있고 그 너머에는 병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는 기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서은정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짧은 진동.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기록은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서은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예요? 서은정은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EP8에서 병원 밖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가 속삭입니다. 누가요? 서은정이 낮게 대답합니다. 이 판을 만든 사람. 그날의 기록. EP7. 사건의 시작점은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은 10년 전의 선택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가 충돌했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간 기록을 우리가 먼저 되찾는 것.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